이번 사연은 신혼집을 숙박업소처럼 생각하는 시모와 신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반전은 스트레스 주던 신우가 암에 걸린 것이라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는 딱 1년 되었네요. 저희에게 애는 현재 없는 상태고 얼마 전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솔직히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관두게 됐어요. 바로 남편이랑 해외에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신청하면 해외 지사로 옮길 수 있는데요. 그러고 한번 발령받고 나면 한참 나가 있어야 해서 애도 그곳에서 낳을 예정입니다. 결혼 전에는 해외로 나갈 생각은 없었는데 좀 더 자유로운 신혼생활을 하기 위해 가는 것도 있어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저희 시누이는 신혼집을 무슨 숙소로 아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살았고 시누이는 경기권에 살았는데요. 서울에 약속 있을 때마다 어쩐지 동생 집을 숙박시설 이용하듯 연락 오는 시누이였죠. 시누이뿐만 아니라 시댁의 식구들이 대부분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툭 하면 지금 집 밑이야 하고 전화가 오는데 저는 남편에게 참다 숙박시설도 미리 예약은 하고 온다며 매너 없는 시댁 식구들에게 치를 떨었죠. 물론 남편 역시 초반에는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가족끼리 뭐 어때 하는 마인드였어요. 하지만 부부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제가 날이 갈수록 살이 빠지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더군요. 그 이후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신혼집 출입금지 선언을 하니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저를 비난했습니다. 네가 그러라 시켰지? 저는 황당했어요. 결혼한 지 3개월 지났을 때 시댁 식구들 온 횟수가 총 11번이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수치냐며 처음으로 시누이에게 화를 냈네요. 시누이는 가족끼리 그럼 얼굴 안 보고 살려고 했냐며 저를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100번 양보해서 시부모님이야 서울에 오셔서 오갈 데 없으시면 모실 수 있죠. 그런데 왜 결혼한 시누이가 친구들이랑 서울에서 놀고 술에 취했을 때 저희 집에 모셔야 하나요? 게다가 시어머님은 우리 대신 시누 모신다 생각해야지 하며 시누의 진상짓을 정당화시키더군요. 물론 처음에는 저도 무조건 싫어하진 않았어요. 시부모님이나 시누 오면 따뜻하게 보일러 켜서 방 데우고 맛있는 저녁 대접하고 그랬죠. 그리고 주말에 오시기라도 하면 함께 외출해서 관광도 시켜드리며 같이 즐기고 했어요. 그런 이상적인 관계를 깨트린 건 시누이 쪽이었죠. 그럼에도 어머님은 저만 비난했고요. 한 번은 진짜 너무하다 생각한 게 조카들 방학이라고 일주일을 저희 신혼집에 머물고 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표현도 못하고 한창 시댁이 어려웠던 시기라 일주일을 고생했네요. 남편이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우를 제지하거나 하지 않아서 저는 처음으로 집에 친구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고민을 상담하니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제 친구들이 딱 신우하는 그대로 불쑥 찾아와서 술판 버리고 자고 가니까 남편은 불편한 티를 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은 남편에게 해장국 좀 끓여달라고 무리한 부탁까지 했죠. 자기 친구들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서 저렇게 자고 가네. 그래도 우리 신혼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어때? 형님도 그러시잖아. 누나랑 자기 친구들은 다르지. 피가 섞인 가족도 아니고 나 불편해. 하는데 남편에게 나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나도 피가 안 섞인 시누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꼬박 와서 자고 가는 게 진절머리 난다고 했죠. 그때서야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복날에 시누이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날은 숙박시설이 아니라 식당 영업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죠. 그날은 일찍 퇴근해서 남편 퇴근하면 같이 먹을 삼계탕을 열심히 끓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게 편하긴 하지만 이젠 아내로서 저도 잘 챙겨주고 싶었거든요. 자주는 아니라도 그렇게 보양식 한 번쯤은 제 손으로 하고 싶었어요. 저희 남편이 되게 많이 먹는 편이라 누룽지랑 닭 3마리를 전복이랑 이것저것 넣어서 정말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누른 건 신우랑 시어머니였어요.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는데 무슨 맛있는 냄새냐고 하더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오신 손님들 내칠 수 없어서 맛 좀 보시겠냐고 했죠. 그러자 개걸스럽게 저보고 먹어보란 한마디 없이 그 많은 삼계탕을 다 해치우더군요.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하고 열이 받았어요. 평소에 감정이 좋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먹을 음식을 다 줄 수도 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사양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적당이라는 선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뭔가를 나눠주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날 남편이랑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그럴 수도 있다고, 누가 먹으면 어떠냐고 제가 이기적이라 하더군요. 저는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였어요. 드실 수 있지. 그런데 나보고 먹어보라는 소리도 한마디 안 하셨고, 자기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닌가 봐. 죽 한 그릇도 남기지 않았어. 여기가 식당이야? 결국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신우랑 시모는 제가 끓인 삼계탕 다 먹고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 않고 사라졌어요. 설거지는커녕 더럽게 먹은 닭뼈 자네가 식탁에 굴러다녔죠. 저는 남편 보라고 안 치웠는데 자기도 그게 꽤 충격이었나 봐요. 남편이 우리 집 연락 없이 오지 마세요 를 드디어 선언하게 된 거죠. 신우랑 시모는 그럴 수도 있지 닭 한 마리 얼마나 한다고 아끼냐고 엄청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말이 안 통하는 자기 식구들 때문에 얼굴이 엄청 뻘개졌어요. 자기도 창피하겠죠. 그런데 저희 남편도 너무 웃긴 게 나름 머리를 쓰더라고요. 저는 이때부터 남편에 대한 앙금이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주말이면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댁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말까지 내가 어머님 봐야 하냐고 남편 속도 모르고 바가지를 긁어댔어요. 그런데 남편은 잠자코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와 달라고 빌더군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따라갔었는데 남편한텐 다 계획이 있었어요. 어머님도 주말에 쉬고 싶은데 저희가 오니까 조금 불편해 보였죠.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왔어? 아들 며느리가 엄마 집 오는데 이유가 있어? 하며 어머님 댁 거실을 점령했죠. 남편이 있으니까 저도 눈치를 안 보고 남편 옆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툭하면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다, 엄마 곰탕이 먹고 싶다 하며 시어머니 손맛을 찾아댔고, 아버님은 그 소리에 나도 먹고 싶네, 자네 어서 장 좀 봐 하고 어머님을 부려먹었어요. 아버님은 조금 고지식하면서도 알 수 없는 고집이 있으신 분이라 자기 집에 온 이상 며느리는 손님이라며 저를 못 움직이게 하셨거든요. 저는 어머님이 눈치 줘도 모르는 척하고 시댁에 가면 남편처럼 먹고 싶은 걸 얄밉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돈가스 먹고 싶어요. 그 손 많이 가는 걸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아버님은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데 안 해주냐고 호통을 치시곤 했죠. 혹시 아버님이 이렇게 평소에 어머님을 못살게 굴어서 저희 집으로 피신 오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아무튼 남편은 제가 도중에 집에 가려고 하면 꼭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내가 졌어. 이건 뭐 식모살이도 아니고 너희 집에 안 가면 되는 거지? 하며 저희에게 신혼생활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이제 남은 건 신우였죠. 신우는 집에 찾아가봤자 해결될 게 없어서 오히려 저희 집에 오는 걸 환영했습니다. 남편은 적극적으로 신우가 먹고 싶다는 걸 배달시켜주고 저도 모든 요리를 해다 바쳤어요. 신우는 오지 말라고 하다가 이부자리까지 순수 펴주니 아주 싱글벙글 신났더군요. 역시 별수 없지. 여자는 시집 왔으면 시댁 어른들을 잘 모셔야 하는 거야. 지가 어른이야, 미친. 하는 식의 태도로 신우는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 후 신우는 놀래서 전화가 왔죠. 이게 뭐야? 뭘 입금하라는 거야 지금?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신우에게 남편이 청구한 것이었어요. 누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누나가 숙박시설처럼 이용하길래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줬잖아. 저녁까지 입금해. 하며 신우를 약올렸죠. 신우는 어떻게 가족한테 돈 받을 생각을 하며 대접하냐고 괘씸하다고 했지만 어머님은 침묵을 유지하셨습니다.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길길이 날뛰던 신우는 남편의 한마디에 멈췄죠. 매형한테 전화할까? 누나 항상 우리 집 온다고 하고 친구들이랑 밤늦게 술 먹다 오는 거 말해도 돼? 하자 신우는 동생 결혼 잘못했다는 악담까지 퍼부으며 돈을 입금하더군요. 그 정도로는 그동안 고생한 거 세 발의 피인 금액이었지만 금융치료 받으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요. 신우와 시모가 결국 선을 넘더라고요. 제가 유방에 혹이 있어서 유방암인 줄 알고 한번 크게 놀랐던 적이 있어요. 시모와 신우도 유방암으로 알고는 남편에게 당장 애 없을 때 이혼하라고 유방암 우습게 볼 거 아니라고 했죠. 그게 나중에 큰 암으로 발전하는 거야. 이곳저곳 다 전이 돼가지고 하며
귀한 집 아들 어디 호래비 만들 작정이냐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그래놓고 진짜 유방암은 신우가 걸렸는데 저보고 어머님이랑 신우가 하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당분간에는 갖지 마라. 항암 치료해야 하니까. 저는 제가 유방암이 아니라 신우가 유방암인데 왜 그러냐고 묻자 제가 병수발을 들어야 하니 임신을 미루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는 남편에게 니네 엄마 누나 미쳤다고 이혼하자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 잘못은 아니긴 한데 그 집 핏줄인 남편도 이젠 꼴보기 싫어졌거든요. 그러자 시모와 신우는 아픈 사람 생기니 저렇게 내뺀다고 의리가 없으며 됨됨이 모자라다고 저를 흉봤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저 암인 줄 알았을 때는 남편 호래비 만들지 말고 당장 이혼하라더니 이제 자기들 아프니 간병인으로 쓰시겠다고요? 제가 왜 형님 병수발 때문에 애까지 낳으면 안 돼요?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다가 제 말에 미쳤다고 시무랑 신우를 혼내시더군요. 남편 역시 눈에 뵈는 것 없는 사람처럼 시댁 물건을 때려 부수다가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없다고 자괴감에 한창 빠져 있다가 어느 날은 아주 해맑게 저에게 말하더군요. 도망가자. 어디로? 해외로. 그동안 해외 발령을 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뒤에서 하고 있었던 남편이었는데 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쁨과 미안함과 만감이 교차하는 눈물을 흘렸고 이혼하고 싶었던 마음이 싹 달아났죠. 저는 너무 화만 내서 미안하다 했고 남편은 자기가 오히려 결혼 후 신혼도 즐기지 못해 자기도 아쉽고 저에게 미안하다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해외 가겠다니 시모보다 신우가 더 난리였습니다. 처음엔 자기 동생이랑 가족들 사이 멀어지게 이간질하냐며 난리치다가 나중엔 덤덤하게 말하더군요. 방학 때마다 우리가 놀러 가면 돼. 아주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조카들 데리고 방학 동안 눌러 앉을 계획까지 하더군요. 남편은 해외까지 간다고 했으면 무슨 이유일까, 뭐 때문일까, 제대로 된 머리면 생각을 하라고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는지도 안 알려줄 건데 찾아올 수 있겠어? 남편이 웃는 표정으로 이 말을 하는데 저는 빵 터져서 큰 소리로 웃었어요. 신우 열받으라고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내가며 웃었죠. 신우는 암 걸린 자기한테 이래도 되냐고 했어요. 누나랑 엄마 때문에 내 마누라 암 걸리게 생겼는데 그게 대수야? 하며 남편의 도리를 다 해주었죠. 누나가 이딴 식으로 못돼 처먹어서 암 걸린 건데 왜 남 탓을 해? 남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는데 남들이 그런 대로 잘 사니까 그게 누나한테 스트레스인 거야. 그러니 암이 찾아온 거고 성질 못 되면 오래 못 사는 거야. 그런 줄 알아. 이러더라고요. 저는 아마 남편이 계속 갈피를 못 잡고 남편의 도리를 안 했으면 저는 아마 이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해외에서 새 출발하려고 남편 손잡고 떠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프면 사람이 철든다고 하는데 신우이 다음에 볼 때면 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몇 년은 안 보고 살 생각하니 너무 좋으면서도 이런 제가 이기적인 건지 죄책감도 살짝 드네요. 하지만 저도 살기 위해 떠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도 잘 안 되는 상태인데 해외 가서 맑은 공기 쐬고 남편과 둘만의 신혼을 즐기면 금방 찾아오겠죠? 아디오스, 시어머니 형님. 이렇게 말하면 저희가 어느 나라로 가게 될지 힌트가 되려나요?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남들이 잘못돼야 직성이 풀리는데 남들이 그런 대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스트레스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하고는 손절이 답입니다. 해외지사 발령이라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네요. 아디오스 찾아보니까 스페인어인데 그 언어 쓰는 나라가 너무 많네요. 힌트를 좀 더 주세요.